그래서 시장을 알고 경제를 알면 거기가 당연히 돈과 금융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돈과 금융 얘기 나오면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비즈니스, 처음부터 끝까지 원시링에서 다 읽기를 장려한다기보다는 물가라던가 요즘 인플레이션이 엄청나잖아요. 인플레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루고, 이 책은 유독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좀 보여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걸 둘을 같이 비교하면서 볼 때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어스본 코리아에서 출간되고 있는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시리즈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예전에는 그냥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해가지고 뭐 과학, 우주, 지구, 우리 몸 이렇게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뭔가 이렇게 참 쉬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책들도 출간되고 있더라고요. 이 시리즈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 통해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원서였는데 오늘은 번역서 소개해드리고요. 우선 책 안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항공샷으로 찍고 있고요. 저희는 어떤 식으로 책을 보는지 소개해드려 볼게요. 이번에 공구로 진행하는 도서 시리즈는 이렇게 구성해봤어요. 총 13권의 시리즈를 하나로 묶었고요.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세계사 100가지, 과학, 우주, 우리 몸, 음식, 숫자, 컴퓨터와 코딩, 지구, 그리고 위대한 과학자 100명이고요.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참 쉬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부서는 정치, 비즈니스, 돈과 금융, 철학, 그리고 시장과 경제예요. 나머지는 낙권으로 골라 담으실 수 있게 했어요. 낙권의 책은요,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지구환경과 기후 변화 100가지, 음악, 바다,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참 쉬운 기후위기, 법, 그리고 물리예요. 링크가 총 2개예요. 낙권 골라담기의 경우 유통 과정에서 작업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출고까지 최대 7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품 구성이나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놨고요. 원하시는 도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배우는 것이,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연계해서 보기 좋은 도서이고요. 이 제목이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이기는 한데요. 사실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어른이 보더라도 잘 모르는 내용이 많으실 거예요. 아이들이랑 같이 살펴보시면서 뭐 질문하기도 좋고, 아이도 어른도 몰랐던 것을 하나둘씩 알아가기에도 좋고, 여기에서 또 연계도서로 이어나가기가 좋아요. 그래서 다른 책을 읽더라도 이 책으로, 이 초등학생 시리즈로 돌아와서 또 한번 살펴보면 기억도 잘 남고 뭔가 요점 정리한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 때가 있거든요. 궁금증도 자아내면서 연계도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좋고, 연계도서를 읽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확인하기도 좋고, 오랫동안 두루두루 읽어보면 좋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 책 13종을 분야별로 나눠서 읽을 수도 있고요. 그냥 손 집히는 대로 그때그때 읽으셔도 괜찮으세요. 이 책 시리즈 읽으실 때 책들 간의 연결고리를 생각하면서 읽어도 재밌을 수 있어요. 시장과 경제와 돈과 금융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알고 경제를 알면 거기가 당연히 돈과 금융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돈과 금융 얘기 나오면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이고, 비즈니스와 금융, 경제 관련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법, 정치가 빼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정치 관련으로 좀 얘기를 보다가, 철학은 이 모든 것이 돌아가는 움직임이 결국은 철학을 바탕으로 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철학도 같이 녹여서 읽을 수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또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어떤 움직임이 보여졌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세계사, 역사를 생각했고요. 음식도 이제 역사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소금, 열, 얼음은 수백 년 동안 식품이 상하는 것을 막는 데 쓰였어요. 그러면서 식품의 보존의 역사, 우리가 절이고 말리고 저온 살균하고 진공 포장하기까지 제가 책 안에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 한번 봐볼까요? 이 책을 살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해줘요. 이를테면 과학이란 무엇일까요? 해서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과학이 무슨 뜻이지? 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부터 그려요. 그래서 과학이란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죠. 그래서 이런 책을 보면서 과학이라는 그런 학문 자체도 이렇게 다양성이 존재하는구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론 과학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기도 한다고. 어쨌든 날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무릎을 던지고 놀랄만한 사실을 밝혀내고 있지요. 그래서 과학자가 되고 싶으면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이 있잖아요. 호기심, 궁금함이 있어야 더 뭔가를 탐구하고 알아내고 싶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런 책을 통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이렇게 다양한 정보가 있구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이렇게 귀여운 인포그래픽으로 설명을 해줘서요.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원시링에서 다 읽기를 장려한다기보다는 중간중간 오며 가며 꺼내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서 칼 린네는 하면서 이제 생물을 설명하는 방법을 만들었다면서 이제 소개를 해줘요. 그럼 여기서는 간략하게 이제 소개가 되잖아요. 그럼 이 책을 보면서 칼 린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책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아이랑 이것저것 보면서 확장도서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 좋은 게 또 뒤에 찾아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도 연계 독서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백과사전식으로 찾아보기용 할 때도 활용하기가 좋아요. 예를 들어 여기 마리퀴리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잠자리 독서로 마리퀴리 책을 봤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이 책을 먼저 보고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마리퀴리에 대한 인물책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과학 소설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이번에 질베른 베스트 컬렉션이라고 열린원에서 출간됐던데 이제 이런 책을 여기서 이렇게 과학 소설에 대한 소개가 있고 또 아이가 그 책을 찾아서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보기 좋은 책이에요. 지구 100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구에서 화성을 체험하기 위해 하면서 뭔가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화성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책을 보면서 연계 도서로 우주 100을 또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책 저 책 완전 점프하면서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우주 먼지에서 모든 행성이 탄생했어요. 이런 내용도 당연히 우주라는 책 통해서 다른 관점에서 다른 정보로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정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보고 저 책에서도 또 리마인드 차원으로 보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10가지 이런 내용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숫자, 컴퓨터와 코딩이고요. 저는 이제 컴퓨터 전공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쉽고 재밌게 배울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것들도 너무나도 다시 알게 됐죠. 그렇지 이러면서 봤던 책이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친근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채굴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암호화폐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암호화폐는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이거 관련으로 북적북적해서 새로운 책들도 많이 나오고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미적분학이 발명된 건 아이작 뉴턴과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굉장히 시끌벅적하죠. 그런데 둘 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 관련 책 읽어보면 진짜 어마무시한 사람이구나를 또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아이작 뉴턴과 라이프니츠 관련 도서도 연계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숫자, 컴퓨터와 코딩 관련된 얘기고요. 수학을 만약에 싫어하는 친구라면 이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수학을 너무 문제풀이로만 접근한 친구들은 이미 질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수학이라는 것이 문제집을 풀어 제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책을 보면서 숫자는 이렇고 수학은 이런 거고 이런 사람들이 발명을 했고 이러면서 좀 수학이라는 학문을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해서 만나보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흥미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궁금해야 뭐라도 하죠. 그래서 이 책도 추천드려요. 이 책은 유독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좀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참 쉬운 철학이고요. 제가 요즘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제 아이가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더 깊게 사고하잖아요. 철학과 관련된 도서를 읽다 보면 생각을 좀 더 깊게 하고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철학과 관련된 책도 많이 소개해주고 철학에 관한 좀 전반적인 얘기가 담긴 도서도 추천을 했죠.
그래서 개개인의 철학자들을 만나기 전에 혹은 만나면서 이런 식으로 철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들 중에 이 철학책을 좀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람직한 삶은 무엇일까요?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까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하나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질문을 던져서 좀 평상시에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사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나중에 글쓰기 할 때 분명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생각을 좀 이미 해봤어야 뭐라도 쓰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돈과 금융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러기엔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한 6건 정도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사진 조금 더 찍어서 미자모 카페에 올려볼게요. 돈은 좀 철학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도 어쨌든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돈 공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돈에 대한 오해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를테면 뭐랄까 돈이 많아야 행복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은 많아야 하나요? 꼭 부자로 살고 싶어요. 그럴 때 부자의 의미는 무엇인지.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정부와 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또 정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은 어떻게 쓰이나요? 세금의 종류, 세금의 공정성, 세금이 모자라면 빌릴 수도 있고 돈을 더 추가적으로 찍어낼 수가 있어요. 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복지, 네, 복지에 대한 얘기도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 복지가 점점점 굉장히 좋아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가의 경제라던가 물가라던가 요즘 인플레이션이 엄청나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루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런 책들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네네. 너무 높으면 어떻고, 너무 낮으면 어떻고. 그래서 너무 높아도 문제고, 너무 낮아도 문제고. 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정부가 통제를 하려고 하죠. 배경 지식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 이거는 좀 소장해서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간이 나올 때마다 저 역시 데리고 오는 시리즈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에서는 어떻게 이 책을 살펴보는지 공유해 볼게요. 저희는 원서도 있고 번역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뭐 원서로만 볼 때도 있고 번역서로만 볼 때도 있지만 종종 같이 둘을 꺼내가지고 비교하면서 볼 때도 있어요. 아이는 언어를 배우는 단계잖아요. 어휘력도 그렇고. 그래서 영어로 아는 건데 한국어로 모르는 것도 있고요. 한국어로 아는데 영어로 당연히 모르는 게 더 많겠죠. 그래서 이걸 둘을 같이 비교하면서 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일일이 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요. 종종 문의 주시잖아요. 영어 원서 읽을 때 번역 어떻게 하냐고. 그럴 때 이렇게 번역서를 같이 구매를 하셔서 비교하면서 보시면 자연스럽게 번역된 문장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도 할 수 있고 해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볼 때도 많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